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마을동자입니다. 마을동자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물 수변에 함께 동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마을은 작은 물가 또는 우물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계망이 형성이 돼서 굳이 지금처럼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즘 걱정하고 있는 고독사도 그 시절엔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을은 생활 속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나의 관계망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도시는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이웃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절되면서 과거에 가졌던 마을의 기능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송파 세모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고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있고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파 세모녀가 지하라는 단절된 구조 안에 생활하지 않고 또는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의지하면서 어울려서 푸념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마을 사업에 변화가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과 고립이 원인이었고 제도와 예산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도 이 복지 사각지대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망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 사업을 연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 사업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역에서 있었던 마을 사업들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가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사업이 기획되고 전개가 됩니다. 과거에 행정국 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마을과 관련된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집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거북스럽다. 그게 싫어서 도시에 산다. 복지 공동체,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 주민자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마을과 자치를 총괄하는 행정국장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속기록을 접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치와 마을을 총괄하는 주무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마을 사업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성과도 없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계 처리도 잘 못하면 무언가 사소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뒤처리하면서 일만 늘어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더러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상급자가 된 임기제 공무원이 불편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됐던 91년도에도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건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가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시장이나 지방자치의원이 공무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 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던 워딩을 간추려 봤습니다. 민간 보조금 위탁 사업이 공무원이 직접 일할 때보다 공공성이 저하된다. 방만한 민간 위탁을 바로잡고 효율적 정책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게 하겠다.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많은 민간 위탁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종료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15년 전 오세훈 시장은 방만한 서울시장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왜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동년배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과거처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와 무관하게 과거에 자치구만 있던 마을센터는 25개 구에서 이제는 행정국에서 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내년에는 거의 5개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의 중단은 자치구 마을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사업 종료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시군 구세를 중심으로 한 기초세와 도세나 특별세를 중심으로 한 광역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면서
기초세이면서 서울특별시세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의 규모가 내년 추계 예산이 주민세는 6,724억,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8조 가까이 됩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책무가 지방은 시, 구내, 그리고 서울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자치구 중심의 마을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를 유지하고 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이양하는 등 거대한 서울시를 먼저 다이어트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시민의 생활에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그 조례에 의한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 발의될 때도 서울연구원, 시민사회, 해당 부서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6개월 동안 논의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조례의 폐지를 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10대 의회에서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간 지원 조직인 서마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은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식과 내용의 변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예 근거마저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시민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2023년엔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폐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가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며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도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지만 조례를 폐지하고 아예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마저 나서서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폐지만은 막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